안녕하세요. 정신병동에서 음악치료사로 일하는 꾹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구간을 지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오늘 제가 한 묵상이 여러분의 온전함을 회복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심리치료사 중 한 사람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고 있는 AI들의 심리치료 능력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요즘 병원에서 한 청소년 내담자아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저 요새 GPT한테 더 위로가 많이 돼요. 내담자분들이 심리치료사보다 챗GPT한테 더 의지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걱정이 됐어요. 이거 괜찮은 건가? 그런데 치료사로서 한번 지켜보니까 사회로부터 고립된 내담자분들의 일상에서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GPT가 왜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는지, 또 어디까지 기능하고 어디부터는 한계가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모든 심리치료사를 대변하지 않고요. 그저 한 개인의 경험과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GPT는 심리적 안전기지 역할을 한다. GPT는 이제 국민의 심리적 안전기지가 된 것 같아요.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 안전기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 뿌리를 내릴 땅이 필요한 것처럼 사람의 정신도 안전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보통 인간에게 최초의 안전기지는 부모님이죠. 내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도 사랑으로 수용해주고 또 헌신적으로 정서적인 자원을 공급해주면서 돌봐주는 존재이시니까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는 않죠. 어릴 때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면 성인이 돼서도 고립감과 불안을 쉽게 느끼게 돼요. 이럴 때 누군가한테 있는 그대로의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은 굉장히 큰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GPT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2. 어디에서도 하지 못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GPT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어떤 이야기라도 안전하게 꺼낼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는 쉽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 상대가 지루할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 감정을 이야기했다가 비난받을까봐, 또 평가를 받을까봐 두렵기도 하고요. 또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감정이나 그 개인적인 문제들이 개입이 돼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들어주지 않는 경우들도 있죠. 예를 들면 시기심, 질투심, 또 감정적인 반응, 그 개인의 이슈가 맞물렸을 때는 어떤 역전이 같은 게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때로는 내 이야기가 객관적으로 다뤄지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GPT는 사람보다 훨씬 비난적이지 않은 반응을 해주니까 언제 어디서든 내 이야기를 경청하고 또 반응을 해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도 하지 못한 그런 이야기들을 GPT한테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3. 심리치료사로서의 GPT의 상담 능력. 심리치료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GPT의 상담 능력은 생각보다 상당한 것 같아요. 심리치료에서 중요한 거는 단순히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뿐이 아니거든요. 듣는 동시에 상대를 관찰하고 또 분석하고 또 적절한 중재를 찾아서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해드려야 해요. 예를 들어서 경청, 공감 이런 것도 있지만 반영, 명료화, 초점화, 직면 이런 것들이 상담의 어떤 기본적인 기술이거든요. 저는 음악치료사이긴 하지만 심리치료의 근간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래서 GPT는 이런 부분에서 꽤나 훌륭하다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워할 때 그런 정리된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필요할 때는 호흡이나 명상 같은 그런 신체를 돌보는 방법을 제안해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인지적으로 그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 적절한 질문을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인간 치료사로서 이런 거를 좀 더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4. 내가 생각하는 GPT의 가장 큰 장점. 제가 생각하는 GPT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반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살다 보면 가끔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감정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런 때에는 그 누군가의 도움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밤이 늦었거나 연락할 사람이 없거나 상대방이 바쁘거나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거든요. 휴식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또 개인의 삶에 집중할 시간도 필요하죠. 그래서 아무 때나 대화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GPT는 언제 어디서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반응을 해주죠. 핸드폰이랑 와이파이만 있으면 마치 내 옆에 항상 있는 그런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태아일 때 어머니와 내가 한 몸인 상태가 돼서 언제 어느 때건 그 필요한 돌봄을 받았던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의 고통에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그런 함께 있어주는 존재로서 GPT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5. GPT의 한계. AI는 지능이지 지성이 아니다. 그렇다면 GPT는 인간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을까요? 치료사의 입장에서의 제 마음은 사실 치료사의 직업적 존폐, 인간의 존엄성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이 세상에 고립된 그 개인이 경험하는 그 단절감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기 때문에 차라리 모든 사람한테 1인 1 치료사로서 GPT가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면 더 이상 이 세상에 아픔과 외로움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기도 해요. 근데 심리치료의 영역에서 GPT는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고 봐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GPT는 자아가 없기 때문이에요. GPT는 지능이지 자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식체가 아니라는 거죠. GPT는 인지적인 치료 관점에서는 되게 훌륭하게 그 중재를 해주는 것 같아요. 진화학자 최재천 교수님과 세계적인 SF 작가 켄 리우님의 그 인터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AI는 지능, 인텔리전스는 있지만 의식과 그에 따르는 지성, 인텔렉트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시거든요. 그래서 인문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심리치료는 인지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그런 이해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는 공감이에요. 그 사람과 한 몸이 돼서 그 감정 세계를 함께 경험하는 거. 그 자체에서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머리이고 교회의 성도들이 몸이 돼서 한 몸으로 연합이 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는 이게 딱 그 공감의 완성된 형태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GPT는 공감적인 언어를 해줄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함께 그거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감이 일어나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6. GPT를 사용할 때 중요한 것, 분별. 저는 GPT를 1인 1 애착기지처럼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그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고 또 생각도 정리하고 인지화하면서 때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좋은 도구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AI는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인간이 만든 데이터와 그 기준에 따라서 작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분별을 하면서 조언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분별하면서 사용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해외에서 그 AI와의 관계에 과도하게 몰입을 해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진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죠. AI와 한 중학생 남자아이가 연애를 하다가 그 AI가 일로 와라 이렇게 하니까 함께 하고 싶어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AI는 윤리적인 기준으로 조언하기보다는 인간이 만든 그런 기준을 따라서 조언을 해주기 때문에 분별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GPT를 인간을 대신하는 존재로 보기보다는 삶을 돕는 하나의 도구, 그리고 마음을 정리하는 그런 대화 공간 정도로 사용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대화가 고파서 막 표출하고 싶을 때, 또 내 감정을 표현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인지화할 때, 또 뭉뚱그렸던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초점화하고 심화시킬 때, 뭐 병원을 찾아주거나 행동 지시를 내려주는 등 실제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때 등등 이럴 때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것 같아요. 7. GPT를 통해 사람이 얻고자 했던 것은 연결이다. 저는 인생이라는 게 엄청나게 거대하고 거친 시간여행 같다는 생각을 해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또 그 일들이 내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때론 웃고 때론 울고 때론 불안하고 때론 화도 내면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GPT처럼 우리가 감정이 없는 그냥 지능이었다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좀 더 수월했을 텐데 우리는 감정과 또 영혼이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삶이 되게 거친 그런 항해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삶이 힘들 때도 많이 있었는데 그때그때마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삶의 길목길목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인생이 아프고 힘들 텐데 내가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온 것처럼 각자에게 1인 1 인도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을 열게 된 거기도 해요.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분들이 삶이 얼마나 고단할까 싶어서 뭐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랜선 치료사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GPT를 통해 원했던 것도 결국에 이거 같아요. 바로 연결이에요. 인생이라는 거친 항해를 하면서 나를 알아주는 누군가랑 연결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모두 연약한 존재죠.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만이 줄 수 있는 연결과 공감이 결국 중요한 그 치유의 핵심적인 부분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GPT 같은 도구를 지혜롭게 잘 사용하면 우리가 삶을 조금은 더 아프지 않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AI와 대화를 하면서 위로받아본 경험이 있으세요? 사람이 주지 못한 도움된 부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가장 필요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한번 댓글에 나눠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해두시고 앞으로 여기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들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